아이슬란드는 지구상의 그 어떤 곳과도 다릅니다. 해가 지지 않고 모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엘프가 국가적인 건설 프로젝트를 멈출 수도 있는 곳이죠. 이 놀라운 땅을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이슬란드. 여름철 아이슬란드에서는 시간이 제 기능을 잊은 듯 합니다. 해가 24시간 내내 지지 않습니다. 베게아로 알려진 이 현상은 방문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초현실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등산을 하거나 거리를 거닐거나 심지어 새벽 2시에 바비큐 파티를 열 수도 있죠. 한낮처럼 환한 빛 아래에서 말입니다. 반대로 겨울이 되면 완전히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어둠이 거의 하루 종일 드리워져 인공 조명이 일상의 동반자가 됩니다. 이상하게도 북극권 바로 아래에 위치한 아이슬란드는 예상만큼 춥지 않습니다.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멕시코만 해류 덕분에 캐나다나 시베리아 같은 비슷한 위도의 다른 지역들이 겪는 살을 애는 듯한 한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이 기후의 역설 덕분에 이 얼음섬은 놀랍도록 온화합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새벽 3시에 햇빛 아래에서 햄버거를 굽는 모습을요. 여러분은 과연 밤이 없는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어둠이 있어야 잠이 오는 팀인가요? 아니면 밤새 해가 지지 않는 걸 보는 팀인가요? 작지만 영원히 아름다운 언어를 지닌 나라. 인구가 약 40만 명에 불과한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숫자에 속지 마세요. 아이슬란드인들은 어떤 나라라도 감탄할 만한 문화적 자부심, 국가 정신, 독특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와 이 북쪽의 험준한 섬에 정착한 지 전례 100년이 넘는 바이킹 전사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지켜온 언어, 아이슬란드어는 고대 노르드어의 직계 후손으로 수세기 동안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배우기 가장 어려운 언어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시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한 언어이기도 해서 언어 애호가들이 꿈꾸는 보석 같은 언어입니다. 그렇다고 외국인과의 소통이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슬란드인들은 영어에도 능숙하니까요. 프랑스어가 어렵다고요? 독일어가 도전이라고요? 네타 레테이스티라고 타이핑하면서 키보드를 부수지 않고 해낼 수 있을지 도전해보세요. 아이슬란드어를 배울 용기가 있다면 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기 전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해가 없는 해변, 세계를 놀라게 하다. 헐리우드가 아이슬란드를 판타지 영화의 배경으로 수없이 선택해온 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왕좌의 게임부터 스타워즈까지 말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숨이 멎을 듯한 장소 중 하나는 바로 레이니스피아라, 햇빛 없이도 경이로움을 선사하는 검은 모래 해변입니다. 황금빛 모래와 잔잔한 파도 대신 레이니스피아라는 고대 화산 폭발의 잔재인 검은 화산 모래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진정한 차별점은 바로 해안을 따라 늘어선 거대한 현무암 기둥들인데 마치 노르드 신들의 손으로 조각된 것처럼 보입니다. 대서양의 파도는 원초적인 힘으로 해안을 때리며 몰아치는데 장엄하지만 위험할 정도로 예측 불가능합니다. 관광객들은 매료되지만 안전 표지판이 말없이 경고합니다. 거리를 유지하세요. 아니면 휩쓸릴 위험이 있습니다. 레이니스피아라는 단순한 해변이 아닙니다. 지질하게 거친 힘, 손길, 닿지 않은 자연의 신비로움, 그리고 오직 아이슬란드만이 선사할 수 있는 초현실적인 매력을 지닌 곳입니다. 얼음과 불의 땅, 현대의 여신들. 아이슬란드에서 여성들은 단순히 가정을 지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불꽃 그 자체입니다. 독립적이고 강인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아이슬란드 여성들은 마치 노르드 여신들이 살아 숨쉬는 듯한 존재입니다. 이곳에서 성평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당연한 기준입니다. 국회부터 축구장까지, 정부 청사부터 외딴양 농장까지
여성들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고 창조하며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한 가지 사실, 이일랜딩아 예피이라는 족보 앱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인들이 먼 친척과 데이트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앱이죠. 인구가 적은 나라에서는 실수로 친척과 데이트하기가 단순한 밈이 아니라 실제로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기술로 해결한다는 사실은 아이슬란드가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완벽하게 결합하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입니다. 김과 침묵 속에서 공동체가 스스로를 찾다. 아이슬란드의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따뜻함은 벽난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천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의 상징입니다. 자연 지열로 만들어진 야외 온천들은 약속 없이 사람들이 모이는 비공식적인 장소로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수증기 속에서 눈송이가 부드럽게 내리는 가운데 몸을 담그며 소소한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이 전통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회적 개방성입니다. 여기서는 사회적 경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옆에 떠 있는 사람이 어부일 수도, 대학생일 수도, 심지어 대통령일 수도 있지만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격식도, 허례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과 자연이 조용히 어울리는 순간들 뿐입니다. 안개와 광물의 풍경 속에서 아이슬란드인들은 평등하고 자연스럽고 깊이 인간적인 특별한 유대감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은둔자의 삶,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어 숨쉬는 곳. 거대한 빙에서 휴화산까지 자연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 맞서기보다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고독과 명료함을 추구하는 아이슬란드인들은 종종 깊은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소박한 나무 오두막에서 은둔 생활을 선택합니다. 전기도, 인터넷도, 도시의 소음도 없이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고립을 위한 고립이 아닙니다. 자연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이며 땅의 리듬에 맞춰 살고 가혹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온 바이킹 전통을 기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계곡을 스치는 바람 소리와 나무벽에 춤추는 불빛 속에서 아이슬란드인들은 현대적 편리함이 아니라 영혼 깊은 단순함 속에서 오는 자유를 재발견합니다. 한 나라의 유전자 지도, 세계 최대의 DNA 은행. 아이슬란드에서 역사를 보존한다는 것은 단지 책과 기념물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민족의 생물학적 유산을 지키는 일까지 포함됩니다.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자발적으로 국가적인 DNA 보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의학적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유전병 연구와 맞춤형 치료법 개발을 크게 앞당긴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에 바이킹 유산을 깊이 있는 과학적 방식으로 이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각 DNA 샘플은 역사적 조각으로 현대 아이슬란드인과 그들의 노르드 조상 사이의 이동 경로, 진화적 변화, 혈통적 연결 고리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라의 작은 인구와 지리적 고립 덕분에 아이슬란드의 유전자 풀은 놀랍도록 순수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전학 연구에 있어 일종의 로제타 스톤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수년 안에 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히 미래의 치료법을 넘어 인류의 기원, 다양성, 운명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밝혀줄 것입니다. 시간여행, 21세기에 살아있는 바이킹 마을. 아이슬란드 북부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킹 빌리지, 고대 노르드인의 삶을 충실히 재현한 완전전 복원된 정착지입니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옛 세계의 삶을 직접 체험합니다. 잔디 지붕의 목조 주택부터 손으로 조각한 의자, 무기, 음식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역사 기록, 고고학적 발견, 노르드 신화를 기반으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흔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역사를 온전히 몰입해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직접 손으로 직조를 해보거나 전통적인 바이킹 스튜를 요리하거나 나무검으로 모의 전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 복장을 입은 가이드들은 마치 진짜 10세기 마을 사람들처럼 역할에 몰입해 디지털 시대 이전의 삶을 마법처럼 생생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곳에서는 역사가 책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걸어다니고 숨쉬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멋진 바이킹 전사가 될 자신이 있나요? 아니면 대장장이? 아니면 양고기 스튜를 책임지는 요리사? 만약 바이킹 마을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맡고 싶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레이캬비크, 뜨거운 매력을 지닌 작은 수도. 아이슬란드의 수도이자 최대의 도시인 레이캬비크에는 높이 솟은 마천루도 화려한 거리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 도시는 활기찬 도시의 리듬과 북유럽 특유의 여유로움을 절묘하게 조화시키며 고요하면서도 놀라운 매력을 자아냅니다. 낮 동안 레이캬비크는 예술적인 카페, 수공예품 상점, 잘 꾸며진 박물관들로 가득 찬 해변 마을의 평온함을 띱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해가 진다면 밤이 되면 도시는 완전히 변신합니다. 레이캬비크의 밤 문화는 예상치 못한 에너지로 유명합니다. 아늑한 바에서는 인디 음악이 울려 퍼지고 겨울밤을 밝히는 빛 축제가 열리며 맞습니다. 온천에서 열리는 노래방 파티도 있죠. 북극 하늘 아래 따뜻한 지열 온천에 몸을 담그고 열창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자유롭고 즉흥적인 분위기는 레이캬비크를 독특한 수도로 만듭니다. 문화, 자연, 현대적 생활이 충돌하지 않고 하나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로 융합됩니다. 아이슬란드, 자연이 직접 그려낸 초현실적인 풍경. 지구상에서 아이슬란드만큼 자연의 힘과 기이함을 보여주는 곳은 드뭅니다. 검은 용암지대 속에 자리한 블루, 라군의 뿌연 푸른 물, 거대한 바트나요클 빙하 아래에 수정처럼 맑은 얼음 동굴들까지. 아이슬란드는 종종 하나의 국가라기보다는 자연의 법칙이 다시 쓰인 먼 행성처럼 느껴집니다. 란드만날레이가르에서는 지열 광물들이 만들어낸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의 대담한 색조로 산들이 마치 손으로 그린 듯이 펼쳐집니다. 이곳에서는 살아있는 캔버스를 따라 하이킹을 하며 땅이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숨 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희귀하고 역동적인 지질 생태계 덕분에 아이슬란드는 초현실적이고 거칠며 손길 닿지 않은 자연을 찾는 이들에게는 진정한 낙원입니다. 이곳에서 자연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세계의 풍경처럼 경이롭습니다. 엘프가 도시계획의 진지한 일부가 될 때 이것은 마치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동화나 고대 노르드 전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아이슬란드에서는 엘프와 신화 속 존재들에 대한 믿음이 단순한 취침전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의회 회의에까지 등장하며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의 일정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신뢰할 만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인의 약 54%가 헐두포크 또는 숨은 사람들로 알려진 신비한 존재들의 존재를 믿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거대한 바위, 신성한 언덕, 외딴 숲 속에 거주한다고 전해집니다. 인간의 눈에 뚜렷이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들을 존중하면 행운이 찾아오고 그들의 보금자리를 방해하면 이상한 불운이 뒤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이슬란드에서 여러 대형 건설 프로젝트, 고속도로 확장, 터널 굴착, 채석장 운영 등이 지역 사회의 우려로 인해 중단되거나 변경되거나 심지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 작업들이 헐두포크가 사는 것으로 여겨지는 지역을
방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엔지니어들이 고대 암석을 제거하는 대신 그 주위를 우회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세계로 통하는 신화 속 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2013년에 있었습니다. 환경운동가들과 문화보호 활동가들이 새 도로 건설을 중단해달라고 대법원의 청원에 성공했는데, 이 도로는 알프타네스 반도와 레이캬비크를 연결하는 도로였고, 경로가 엘프 바위가 있다고 믿어지는 장소를 통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몇 달간 지연되었고, 결국 정부는 공공 반대 여론을 완화하고 어떤 이들이 말하길 보이지 않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도로를 우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을 넘어섭니다. 아이슬란드인들의 깊은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 말입니다. 아이슬란드인들에게 자연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역사와 영혼, 그리고 존중받아야 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깃든 살아있는 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문화적 믿음이 농촌의 노인들이나 민속학 애호가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레이캬비크의 젊고 기술에 밝은 세대들조차 바와 음악축제, 고속 인터넷으로 둘러싸인 환경 속에서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들에게 신화 속 존재들에 대한 믿음은 미신이 아니라 조상들과 연결되고 그들의 땅에 깃든 영적 유산과 이어지는 깊은 정체성 표현입니다. 기술과 합리주의로 세계가 점점 흐려지는 시대에 아이슬란드는 신비로움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신의 깊이를 보존하고 진보와 전통, 그리고 자연 사이에 존중받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모기도 없고 개미도 없는 벌레 혐오자들의 꿈이 현실로, 모기의 윙윙거리는 소리에 잠을 설친 적이 있거나 부엌을 가로지르는 개미 행렬을 보고 소름이 돋았던 적이 있다면 아이슬란드는 꿈의 나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곳은 세계에서 모기가 없고 생물학적으로 거의 개미가 없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차가운 기온, 불안정한 습도 패턴, 그리고 이러한 곤충들이 생존하거나 번식하기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독특한 토양과 미생물 조건의 조합에 있습니다. 모기 번식에 적합한 길고 덥고 습한 여름이 없고 개미 집단이 번성할 수 있는 풍부한 먹이 공급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이 폐쇄된 생태계를 연구한 결과 아이슬란드는 자연적인 곤충 방어막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짜증나거나 위험할 수 있는 많은 벌레들로부터의 내장된 보호막이죠. 현지인들과 국제 여행객 모두에게 이것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기가 매개하는 댕기열이나 말라리아 같은 질병의 위험이 극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곤충 매개 질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시대에 아이슬란드의 모기 없는 상태는 자연이 준 드물고 소중한 생물학적 안전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대단히 귀중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알코올, 현대사회에서 신중하게 관리되는 즐거움. 아이슬란드에서는 와인이나 맥주 한 병을 사는 것이 동네 슈퍼마켓에 들르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맥주부터 독한 술까지 알코올 판매는 엄격히 규제되며 빈부딘이라는 국영 주류 판매점에서만 허용됩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유통 규제가 아니라 보다 넓은 공공보건 및 사회관리 전략의 일환입니다. 빈부딘 매장은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보통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음주를 통제하고 책임감 있는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긴 겨울과 어두운 날씨가 계절성 우울증을 심화시키고 음주가 위험한 대처 수단이 될 수 있는 나라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슬란드인들이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코올은 여전히 친구 모임, 축제, 북극광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긴 겨울밤 같은 특별한 순간에 빠질 수 없는 소셜 라이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똑똑하고 중앙 집중적인 규제 덕분에 아이슬란드는 규제가 느슨한 국가들에서 종종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피하면서 즐거움과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축제. 얼음도 삶의 기쁨을 얼릴 수 없다. 아이슬란드는 불과 얼음이 공존하는 역설의 땅이며 눈보라와 영하의 온도 속에서도 축제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아이슬란드인들은 극한의 환경에 단순히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쁨과 창의성, 깊은 공동체 의식의 원천으로 전환시킵니다. 가장 상징적인 축제 중 하나는 아이슬란드 에어웨이브 페스티벌입니다. 이 겨울 음악 축제는 전 세계 아티스트들을 초대하여 아늑한 카페, 고대 교회, 심지어 눈 내리는 온천탕 같은 이색적인 장소에서 공연을 엽니다. 또 하나는 매년 3월 1일에 열리는 맥주데이로 75년간 지속된 전국적인 금주령이 해제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현대 유럽 국가에서는 믿기 어려운 과거죠. 그 외에도 노르드 전통을 기리는 한겨울 축제 토라브롯과 어두운 달을 밝히는 빛의 축제인 겨울빛 축제 윈터 라이트 페스티벌 등 아이슬란드는 다양한 민속빛 자연 테마 축제를 자랑합니다. 이 축제들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선 의미를 지닙니다. 겨울철 고립감을 이겨내고 낙관주의를 키우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감성의 치유제 역할을 합니다. 높은 생활비, 하지만 모든 의미에서 풍요로운 삶. 아이슬란드는 빠듯한 예산으로는 버티기 힘든 곳입니다. 1인당 월 생활비가 약 2,000달러에서 2,500달러까지 드는 이 나라는 식료품, 주택, 서비스 등 무엇이든 간에 분명히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전역은 재생 에너지로 운영됩니다. 주로 지열과 수력으로 생산된 정유는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저렴합니다. 공기는 매우 깨끗하고 물은 너무나 순수해서 산속 가을이나 수돗물에서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매연을 뿜어내는 공장도 혼잡한 교통체증도 화학 비료로 오염된 농지조차 없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자연과 충돌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자급자족 생태 시스템처럼 작동합니다. 아이슬란드 요리는 전 세계 미식 문화사만큼 다양하지는 않지만 그 단순함과 순수함으로 유명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걸쭉한 요구르트인 스키르에스카야는 거의 모든 식사의 필수품이며 부드러운 뿌리 채소와 함께 끓여낸 양고기 스튜는 겨울철 인기 메뉴입니다. 북쪽의 차가운 바다에서 잡히는 신선한 대구와 연어는 국가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한편 바이킹 시대의 용기를 시험하던 고기 숙성 요리인 삭힌 상어 고기 하칼. 같은 일부 전통 요리는 이제 문화적, 환경적 이유로 제한되거나 금지되었지만 모험심 강한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여전히 자극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현대성과 신비로움이 나란히 존재하는 경이로운 땅입니다. 바이킹 유산부터 뜨거운 온천, 엘프 보호에서 유전자 보존까지 초현실적인 풍경에서 흔들림 없는 공동체 정신에 이르기까지 이 섬은 단순히 방문하는 곳이 아닙니다.